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정일 작가의 오래된 비밀입니다. 이다 미디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요즘 핫한 더 해빙의 이서윤 작가님이 1913년에 발행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우는 변하고 움직인다. 2장 우는 사람과의 인연이다. 3장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 4장 기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 5장 재우는 흐르는 물이다. 6장 자신감은 운명의 심장이다. 7장 왜 나는 운 컨설팅을 하는가입니다. 그중 일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 주파날을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왜 낙관주의자가 현실주의자를 이기는지 운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를 1, 가득 채운 상태를 1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에서 4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5를 넘기기는 힘듭니다. 2를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 열거합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보라고,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은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럼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저절로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외의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른바 운의 영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낙관주의자는 현실주의자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운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누릴 확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4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자신이 타고난 행운을 온전히 누리는 3%의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운의 세계는 규칙과 법칙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 힘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낙관주의자인 당신은 운의 그릇에 국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이니까요.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라. 이번에도 혹시 잘된 일인가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컨설팅을 받으면서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난번 그 시험에 떨어져 절망했는데도 다행이라고 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겉보기에 불운처럼 보이는 일도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과 감정의 관계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감정, 나쁜 일에는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너무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좋은 운을 불러들이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성 친구의 결별 통보는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은 세상과 단절할 정도로 본인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좋은 관광지로 여행이라도 가면 부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못나 보여 스스로 무능력자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은 무조건 축하받을 일이며 좌천은 곧장 사직서 제출로 연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매뉴얼처럼 똑같이 반응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운의 과학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진실을 하나 말해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행운을 만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만큼 어렵답니다. 앞서 예를 든 고정관념의 세계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시련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기회입니다. 악연을 떠나보내는 기회가 될 때도 있지요. 해고나 실직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창업과 전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재충전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요. 빠른 승진이 마냥 부러운 일이기만 할까요? 빠른 승진은 빠른 퇴사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세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만들고 결국 추락의 빌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통념대로 기계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행운이 불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불운이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와 추녀가 함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보니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 서 있기에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행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미녀를 집 안으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누더기를 걸친 추녀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재차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추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인은 당장 꺼지라며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추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간 여자는 제 언니랍니다. 우리 자매는 언제나 함께 다니지요. 제가 쫓겨나면 언니도 함께 이 집을 떠날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름의 두 자매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행복은 불행 뒤에 숨어서 오고 불행은 행복 뒤에 숨어서 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겉으로 불운처럼 보이지만 대박의 행운을 안겨주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느냐며 절망하는 동안 불운 속에 숨겨진 행운은 달아나 버릴 뿐입니다. 반면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기쁨은 마음껏 누리되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행운으로 만들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행운이 미소를 짓지요. 그때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행복한 당신이 행운의 주인이니까요. 무의식에 뿌리는 행운의 씨앗.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사람, 더러 자신의 인생을 풀어내려면 소설책 10권으로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CEO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시작된 그의 사회생활은 소위 밑바닥 계층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차원, 경비원, 공사장 일꾼, 선원 등 2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며 말 그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추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던 그의 머릿속에 평생 이런 일만 하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무의미한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프리카 횡단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무전 여행이었죠.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동안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것이 그에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자신과 결별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23세 때 세일즈맨으로 출발을 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신세였습니다. 세일즈가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회의에 빠져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귀인을 만난다는 말처럼 트레이시는 한 선배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매달 $1000씩 벌겠다는 너의 목표를 종이에 직접 써봐. 그 후 그의 인생은 서서히 변했답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그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MBA를 취득하고 사업도 손대는 일마다 승승장구를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이름을 딴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든 그를 주위에서는 행운의 사나이라고 부른답니다. 세계 각국으로 강연 여행을 다니는 그의 강연료는 100분에 8억 원이라는 거액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강연 초청이 줄을 잇는답니다. 권총으로 누가 나를 쏜다면 나는 죽겠지요.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초에 목표를 정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께 구비하여 뇌 속에 입력시킨다고 합니다. 즉, 뇌 속에 자신의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뇌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함께 가동되기 때문이랍니다. 트레이시는 이 오묘한 경험을 20대 초반에 한 이후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삼았노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뇌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명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즉, 마음이나 의식이 지배하지 않는 그저 깨어있는 상태, 뇌에 알파파가 생성되는 상태에서 사물의 심상화와 확언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무의식에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그 비결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음에 있지요.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자신의 의지를 내면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명상 상태에 들기 어려운데 이유는 자신의 의식이나 생각을 쉽게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무의식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이 행운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뿌려진 씨앗들이 행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저절로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신기해 보이더라도 행운의 과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지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앞으로 행운의 열매를 수확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되지요. 단 조급해 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이제 행운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상상하고 즐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